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제 그 5월, 6월에 요약집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론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7, 8월 문제풀이 하기 전에, 그죠? 자, 2차 합본으로 우리 요약집이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46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그죠? 늘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요. 1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출제 경향이 분석되어 있고 464페이지 보십시오. 464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이제 이 부분 중에 지적법이죠. 지적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적법이라 하고요. 그래서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 지적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12페이지 보시면 512페이지부터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냥 부동산 등기법이지만 등기법 이렇게 설명되죠. 항상 공시법에서는 24문제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법에서 12문제, 이렇게 해서 24문제고요. 나머지 이제 16문제가 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요약집 마지막 부분, 맨 뒷부분 있죠. 이제 등기법이 끝나면 세법이 이제 570, 거기 이제 5페이지부터가 마지막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늘 공시법이죠. 요 24문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16문제가 세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죠? 마찬가지 오늘도 지적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물론 지적법 하면서 등기 이야기도 같이 조금씩 하지만 우선 딱 구분해서, 그죠? 지적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이렇게 이어집니다. 464페이지 돌아와서, 그죠? 지적제도에 개설 걸어놓고, 지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라고 하는 국가적인 장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지적제도고, 용어는 나중에 그 464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용어들이 쭉 써졌습니다. 요거는 지적법 다 배우시고 용어들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466페이지 그 토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또 수업 자료로 드린 제 수업 자료 있죠. 요걸 가지고 토지 등록부터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자료로 이번 처음에 이제 지적법을 한 50여 페이지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공시법, 요건 제가 또 따로 추린 요약집입니다.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앞에, 그죠? 표지하고 목차가 쭉 있고요, 여러분. 맨 제 자료 요 4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토지 등록 1장에 토지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지적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적이라는 제도는 전 국토의 모든 토지입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라는 요 말이, 토지를 적자가 문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등록을 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그 문서가 지적공부죠. 오늘도 마찬가지 늘 첫 시간에는 지적공부와 지적공부의 종류 요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를 등록하느냐 등록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는 뭐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전국토의 모든 토지고, 지적 공부에 이제 토지 대장부터 우리 이미 1, 2월, 3, 4월에 했던 것처럼 토지 대장부터,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지적 공부가 있죠. 요 종류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립니다. 지적 공부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를 등록하는지 요거를 오늘도 마찬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그죠? 거기 지적의 정의 수업 자료 4페이지입니다. 1번이 지적의 정의고 지적은 한마디로 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국가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지적의 3요소 그러면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토지 그리고 지적 공부 그리고 등록 그죠? 여기에 3요소입니다. 공시한다는 것은 나타낸다, 알린다 그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에 이 토지를 누가 등록하느냐? 그 2번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주무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는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구체적인 이제 결정은 3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토지 이동, 늘 토지 이동하면 변동, 토지의 변동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등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죠? 항상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 시군 구청장이 등록을 합니다. 결정해서.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제 이 지적 공부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결정하는 주무기관은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죠? 다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량하여 결정하는데,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한다, 결정한다, 그죠? 그러나 이제 신청이 없으면 요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등록을 하는데, 직권으로 하는 이유는 국가는 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밑에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 4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변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결정할 때, 자, 토지 이동, 변동에 관련된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요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다만 요 계획은 5번에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 동별로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번에 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변동 현황을 조사를 하겠죠. 이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 요 조사하여 토지 이동 조사부 조사해서 그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제, 좌표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적 공부 정리라는 거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되어 있던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요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현황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있습니다. 요 정리 결의서에 따라 결의서를 첨부하여 토지이동 조서 아래 직권으로 이렇게 이제 직권으로 정리했다고 이렇게 적는다. 여기까지가 지적과 지적의 의의와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국토부 장관이 등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토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결정하고 등록하는 주무기관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죠? 시군 구청장을 말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신청을 받아 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합니다. 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여기를 시험에서 한두 번 물었는데요. 틀리게 나올 때가 맨 앞에 아까 우리가 거기 다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요. 그 토지 이동 아닙니까? 한자로 변동. 근데 그거를 토지 이용이라고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또 하나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이제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시도지사 등에 가서 시도지사 등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이 아닌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가끔씩 문제되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부터 직권 정리까지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있죠. 여러분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입니다. 요 용어 정의는 단지 우리 교재에도 본교재에도 있었지만 용어를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페이지에 맨 위에 그죠? 여러분 양입지라는 말은 요거 나중에 문제 할 때 제가 잠깐 한 문제 나온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때 설명드리고 7페이지고 밑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
요약집 제가 드린 요 수업 자료 7페이지 맨 밑에 그 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배우는데 세법은 따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죠? 지적이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똑같이 적어놨죠.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적제도죠. 방금 정의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자, 등기는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 이론적으로 배우셨지만, 등기제도는 부동산, 토지 건물이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여기는 이제 부동산, 토지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 뭐 건물 등기부가 있다. 항상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적어서 등기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권리관계를 기록,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역으로 부동산 앞으로 중개 거래하실 때 항상 등기를 보고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 확인하고 설명 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소유권부터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법령이 우리 배우는 법이 지적에 관한 법은 이름이 아까 우리 책에서 봤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및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요 법 안에서 요 지적 부분만, 지적에 관련된 파트 요 부분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법이다, 지적제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등기법 시행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죠. 규칙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이, 지적은 구체적인 방금도 소개했지만 지적은 지적소관청, 시군, 구청 관할이고, 관할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는 이제 각 등기소인데 이 등기소가 지방법원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 밑에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 그리고 각 등기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등기소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지방법원 동지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공부가 이제 지적은 지적 공부라고 하면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들어갑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이 있죠. 그리고 등기법에 가면 일반 등기부는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 하면 일반 토지 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고 구분 건물 있죠.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둘이죠.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지만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표제부, 갑구, 얼구입니다. 표제부에는 구분 건물 앞에 먼저 나온 표제부는 한 동 건물 101동이면 101동 전체에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전유부분 하면 101동 안에 101호를 말하죠. 그래서 101동 101호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갑구, 얼구가 있죠. 늘 갑구에는 소유권을,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우리 민법 등기법에 배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를 등기하는 곳이죠.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죠. 소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적 관련 법과 등기 관련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8페이지부터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여러분 중요한 4가지가 나옵니다. 요건 다음에 그 지적 공부 먼저 설명드리고 돌아와서 할 겁니다. 자, 지적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중에요. 중요한 지번, 토지마다 지번이 붙습니다. 그죠? 그 지번이 있고, 지번이 여러분, 그 8페이지부터 쭉 넘기시면은 10페이지까지, 제 요 자료 10페이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입니다. 28종류의 지목이 그 11페이지부터 많죠, 내용이. 쭉 넘겨보시면 11페이지부터, 그죠? 16페이지까지. 요게 이제 지목입니다. 지목이고. 그 다음 17페이지는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은 이제 등록할 때, 오늘도 이거 토지 임야대장 하면서 지적도 임야도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뭐로 등록합니다? 부호로 등록하죠. 그걸 이제 표로 쭉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경계, 토지마다 경계가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경계가 등록되죠.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등록하는지가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넘겨보시면 면적. 요 면적은 우리 토지마다 면적이 있고 면적을 정해서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면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도 따로 이제 설명이 여기서 되죠. 그리고 우측에 21페이지 그 이제 면적 결정의 구체적인 예까지 요 4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는요 지적 공부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설명드릴 테니까 요렇게 지금 소개만 합니다. 그리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지적 공부를 앞전에 3, 4월에 했던 수업 자료를 여기다가 정리를 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 공부의 종류와 22페이지 그 2절에 토지 임야 대장부터 그죠? 24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설명드리고 그 25페이지는 전체 이제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 전체를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부터 먼저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교재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요 요약집 교재는 쭉 넘겨보시면 477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477페이지고 가운데 3번에 거기 지적 공부가 있고 거기 이제 토지 임야 대장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480페이지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가 뭐 표처럼 만들어 둔 게 있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수업은 이 자료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지적 공부 전체를 이제 볼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자료 페이지는 그 22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지적 공부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냥 대장이라고 하지만 토지 임야 대장이 있고, 그죠? 토지 임야 대장. 그거는 전 국토에, 자, 보십시오. 자료에. 토지 임야 대장은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에 작성되는 지적 공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전 국토의 모든 토지는 토지 대장 아니면 임야 대장에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아직도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따로 있다. 일제 때부터 토지 임야 대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현재 종합공부가 부동산 종합공부 이야기 나오죠. 뒤에 전국적으로 아직 종합공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 임야 대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자료 2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이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요, 방금 우리 이제 이 토지 대장, 앞전에 수업 자료로 드렸던 토지 임야 대장이 따로 있죠. 1, 2월, 3, 4월 다 드렸습니다. 이 토지 임야 대장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2인 이상이 요 토지 임야 대장에 박정수의 5인이죠. 늘 박정수의 5인 그러면 이 박정수와 나머지 5인이 누군지 이거를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지 연명부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대지권 등록부죠. 이 대지권 등록부는 이 대지권이라는 말이 항상 거기 부동산 토지의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가 되고 대지권 등기가 되고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니까 대지권 하면 아파트 구분 소유자죠. 아파트와 같은 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했고 이런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이 구분 소유자면 대지권을 갖고 있고 아파트 땅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고 있고 이게 아파트 등기부 있죠.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전유부분 표제부에 아파트 대지권이 등기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교재 가지고 할 때 아파트 등기부에 이 대지권 등기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비율 있죠. 그 대지권 비율이 등기부에 보면 아파트 등기부에 보면 몇 분의 얼마 숫자는
모르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나 대지권이 등기가 먼저 되고 순서가 있죠. 대지권 등록부 하실 때는 오늘 요 등록사항 설명할 때는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고 이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 다음 4번 지적도 임야도라는 게 있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로 또 만들어지고 지적도죠.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는 또 임야도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방금 앞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따로 있듯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구분되어 있듯이 지적도, 임야도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로 또 만들어집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만들어지고 지적도, 임야도가 또 등록이 되죠.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5번째 여기까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을 한다. 그죠?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여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옆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에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을 해서 하나하나의 토지를 아주 정밀하게 등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지적 공부,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하면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등록 사항을 묻는 게 어디에 무엇이 등록되고 등록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묻는 게 매년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전체를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25페이지 있죠, 여러분. 요 25페이지 요 표가 있고 표 밑에 설명 있죠. 요 전체 설명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죠? 우리가 다시 요 수업 자료 22페이지 토지 임야 대장 이제 여러분 1, 2, 3, 4월에 요 토지 임야 대장 드렸죠. 뒷면에 요 도면까지 같이 이렇게 복사해 드렸고 따로 5, 6월 달에 요거 뭐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자료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면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토지 임야 대장이라든가 이런 지적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는 이론적 강의는 그 이제 5, 6월이 마지막이죠. 7, 8월에 가면 이론은 요약하지만 주로 이제 문제풀이에 좀 집중해서 가니까 마지막으로 요 토지 임야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요 지적도죠. 이걸 보면서 등록 사항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죠? 토지 임야 대장을 보시면 이제 이미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수업들을 1, 2월이든 3, 4월이든 한 번 이상은 다 수업 들으셨으니까 또 그때도 조금씩 이렇게 지적 공부 등록상 3, 4월에도 요약해 드렸지만 마지막에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재 토지임야대장 등록상 1번 소재와 지번입니다. 소재지 그러면 행정구역상 소재지고 지번 그러면 항상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입니다. 자, 이 토지대장에 제가 드린 토지대장 이 지적도에 김해시 경남, 저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여기까지가 행정구역이고 동리 뭐 어디가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리까지가 소재고 그리고 78의 2번지 거기다가 산 여러분 산 78의 2라고 써놓은 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가 붙죠. 그 나중에 요 산자가 붙는 거는 지번할 때 이 말이 나오죠.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 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이 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토지 임야대장부터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 다섯 가지의 1번은 다 소재와 지번입니다. 그죠? 공통이죠. 그리고 또 똑같이 제가 드린 자료에도 여기 1번 모두 다섯 가지 지적 공부 1번에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지 토지의 토지대장부터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를 하나의 소재지 지번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째,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 사항이다. 두 번째, 지목이죠. 여러분, 지목은 28종류의 지목이 있는데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토지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나중에요. 지적도 임야도 여기 있죠. 지적도 임야도를 보시면 바로 23페이지 자료 2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의 2번 1번은 소재 지번이고 2번에 보면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뭐로 등록한다? 부호로. 그게 그 유명한 차장 천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토지 임야대장에는 보십시오. 토지 임야대장 2번에 지목에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공장용지면 공장용지로 하천이면 하천으로 유원지면 유원지로 등록하죠. 이건 정식 이름입니다. 정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여기는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등록하죠.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다음 25페이지에서 그때 제가 25페이지고 설명드릴 때요. 여러분 지목은 자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이 오늘 5가지 지적 공부 중에 대장하면 토지 임야대장이고 도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로 등록하죠.
거기 아까 앞에 우리 요약집 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17페이지 있죠, 여러분. 요 17페이지에 여기 요 표하고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17페이지 있었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목은 토지 임야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데 지적 공부 중에 대장에는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차장 천원 가치 뭐로 등록한다? 부호로. 그렇게 아시고. 자, 등록상 3번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을 등록을 하죠. 면적은요, 다 아시는 제곱미터 단위로 토지 수평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데 이 면적은 오늘 하고 있는 지적 공부 중에 어디에만 등록됩니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거기 써놨죠.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된다. 뭐 한번 수업 들으시면 다 알죠. 토지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임야 대장 외에는 그 어디에도 지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저 면적은 면적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소유자 묶었어요.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원래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을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묶어서 이제는 이건 항상 뭐 기준이다? 등기. 그럼 토지대장에 등기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 등록하고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를 토지임야대장에 정리하죠. 여기 토지임야대장에다가 우측의 소유자라 안에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기준이다. 나중에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앞에 토지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등록이 되고 지적도 임야도 여기 있죠. 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안 되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도 소유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우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이 되고 지적도 임야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우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거죠.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그거는 뭐 기준이다? 등기. 항상 등기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있죠. 5번이 토지의 고유번호. 자,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19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죠. 자, 항상 그 19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공유지 연명부 4번 보십시오,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 있죠. 23페이지에. 제가 드린 자료 23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 4번. 거기에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써놨죠. 앞에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뒷번호 20078에
0002라고 돼 있고, 대지권 등록부 있죠, 여러분. 3번에 대지권 등록부에 3번 거기 고유번호 보세요. 거기는 앞에는 똑같고 1, 2, 3, 4, 5, 6, 7, 8, 9, 0 뒷번호가 1이고 나머지 0078에 0002인데 이 19자리 고유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자, 토지임야대장 5번에 방금 토지임야대장 5번에 고유번호 19자리는 앞에 10자리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고 써놓은 거 있죠. 숫자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번호고 행정구역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행정구역 번호입니다. 나머지 뒷자리 한 자리가 대장 구분인데 요 뒷자리가 1로 돼 있으면 1로 돼 있는 거는 토지 대장에 등록돼 있고 2로 뒷번호가 2로 돼 있으면 그거는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다. 그렇게 구분했죠. 주민번호 뒷번호 앞에 생년월일 다음 뒷번호 1900년대생들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남녀 구분하듯이 여기는 뒷번호 1이 토지대장에 2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죠. 나머지 8자리가 0078에 0002가 지번입니다. 이 토지 원래 지번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 요 78의 2번이 지번이죠. 그러면 요 78의 2번을 0078에 0002라고 8자리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죠.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여러분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는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번호 그 다음 한 자리가 이 토지 임야 대장 구분 나머지 8자리가 지번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토지 임야 대장 5번에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의 도면번호 8호 이 도면번호 8호라고 하는 거는 이 도면의 번호다.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가 이게 도면으로 만들어지죠. 이 도면으로 만들어질 때 이 도면 8호 도면에 8호라는 이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필지별 토지 임야대장 장번호 그럼 장번호 하면 1의 1 그 예를 들어 놨죠. 1의 1이라는 거는 이게 한 장 토지 임야대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1의 1 두 장으로 넘어가면 앞장은 2의 1 두 번째 장은 2의 2 이렇게 써집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1의 1이 장번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8번 축척입니다. 도면의 축척인데요. 일대 여러분 토지 임야대장에는 1대 500이라고 1대 500이라고 여기 적어지죠. 그게 500분의 1을 뜻하는데 이게 토지 대장에 적어진 이 축척이 이 도면에 뒷면에 토지 대장 뒷면에 있었던 이 도면의 축척이었죠. 500분의 1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또 축척 설명은 오늘도 마찬가지 지적도 7종류, 임야도 2종류가 있죠. 이거를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 할 때 오늘 그 우측에 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하면서 그 24페이지 있죠. 24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그 3번 지적도 임야도에 관한 기타 사항 그 3번에서 지적도 축척 7종류, 임야도 2종류를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지금은 토지 임야 대장에 축척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 9번입니다. 토지의 이동이 항상 변동, 토지 이동 그랬지만 다른 말로 항상 토지의 변동 사유죠. 이 변동 사유가 적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요건 다음에 배우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배웁니다. 요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3장에 다음 우리 지적 공부하고 토지 등록사항 다 하고 나면 요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 3장에 가면 토지 일반적 이동이 나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료에 31페이지 요 3장에 토지 이동, 여기에 토지 이동에 가면 거기 32페이지부터 신규 등록, 33페이지 등록 전환, 34페이지가 분할 자료입니다. 자료 35페이지가 합병, 36페이지가 지목 변경, 37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 말소합니다. 그리고 또 축척 변경이라고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38페이지 축척 변경이라고 있죠. 축척이 변경되는 거. 여기까지 지금은 토지 임야 대장에 토지 이동 사유가 적어진다는 것만 아시고 등록된다는 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3장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2페이지에 토지 임야 대장 토지 등급 또는 기존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도를 등록하다가 이게 96년, 95년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95년까지 등록이 되다가 96년 이후부터는 폐지되고 11번이 개별 토지마다의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가 등록이 됩니다. 이게 왜 앞에 10번 토지 등급을 등록하다가 공시지가로 이게 바뀌느냐 하면 거기 써놨죠.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재산세 등 과세 표준입니다. 과거에는 재산세 부과를 토지 등급을 가지고 부과했고,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 갖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니까 여기에 토지 임야 대장에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용도 지역 있죠. 공법에 배우시는 대분류 전국토를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하나를 적습니다. 이 토지대장에 우리 이미 배웠던 토지대장의 맨 우측 하단에 용도지역 서지죠. 여기까지 이 12가지를 토지 1, 2월, 3, 4월에 했던 토지대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5월부터는 요렇게 이제 토지 임야 대장에는 요런 사항이 등록이 된다고 요렇게 이제 제가 정리만 주로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암기 전부 외우는, 다 한 번에 외우면 되지만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토지 임야 대장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등록사항을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제점 좌표 등록부로 이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공유지 연명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